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엑셀 수업 중에서요. 자, 통계 함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에버리지 if수 설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 수업은 카운트 if에서 했던 내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우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요, 에버리지 if 되어 있죠. 자, 에버리지가 뭐죠?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if인데요. 어떤 걸까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자, 에버리지 if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네. 저도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별로 못 봤고요. 자, sum if라고 여러분들 그 수학 상각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sum if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에버리지 if에서 하고 가면요, 썸 if에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통계 함수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버리지 if죠. 자, 보세요. 문법인데요. 조건이 적용될 범위 조건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카운트 if하고 똑같습니다. 자, 카운트 if문에서 어떻게 했죠? 자, 범위 조건이에요. 에버리지 if도 똑같습니다. 자, 범위예요. 네, 하고 조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면 될까요? 네, 조건을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건이요. 요 문장 한번 보시겠어요? 자, 판매부의 평균을 구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요. 범위 조건 먼저 생각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요. 조건은 뭘까요? 판매부에, 그쵸? 판매부가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건이 시작되는 부분이 어디부터죠? C의 네 번째부터 C의 11번째가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무엇을 찾아요? 판매부만 골라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무엇을 구해요? 판매부의 기본금만 구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카운트 if문에서 충분히 하고 오셨으면은요, 요거 하나만 얹으면 됩니다. 자, 평균이 계산될 범위. 범위 조건이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에버리지 if문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버리지 if문이고요. 한번 보세요. 조건이 적용될 범위 먼저죠. 범위 어디부터 시작하죠? 네, C의 네 번째부터 어디까지요? C의 11번째까지 입니다. C의 네 번째부터 C의 11번째 범위 중에서 어떤 걸 찾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 판매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줘요? 네, 판매부라고 써주면 됩니다. 예, 안 써주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F의 네 번째라고 찍으셔도 돼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무래도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F4라고 안 찍어요. 이따가 계산할 때는 F4라고 제가 찍을 겁니다. 네, 판매부이고요. 이거에 대한 무엇을 구한다? 평균을 구한다. 자, 평균이요. 기본급을 가지고 구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줍니까? D의 네 번째죠. 자, 평균이 시작되는 부분은요. 예, D의 네 번째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D의 네 번째부터 D의 11번째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나오겠죠. 그럼 기획부도 다시 구할 필요는 전혀 없죠. 왜요? 여기 보세요. 조건이 적용될 범위와 평균이 적용될 범위 제가 어떻게 했죠? 네, 줄로 묶어놨어요. 무슨 소리죠? 절대 번지를 넣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번지와 이 부분과 네, 이렇게 C의 네 번째부터 C의 11번째 절대 번지 꼭 F4번 눌러서 넣어주시고요. D의 네 번째부터 D의 11번째도 절대 번지 넣어주십시오. 자, 판매부는요, 나중에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판매부 자리에다가요, 예, 저는요, 어떤 식으로 넣어줄 거냐면요, 이 판매부는 F에, 네, 4라고 해줄 거예요. 네. 즉, 절대 번지 F4번 키 아니고요, F의 네 번째 번지죠. 즉, 조건 범위와 평균이 구할 범위는 증가하지 않고 어때요? 판매부, 기획부만 증가해서 한 번에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정도쯤 오셨으면은요. 예, 요거 가능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놓으시고요. FX 누르셔서 보겠습니다.
자, 통계 함수에서요. average if입니다.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세요. 나오죠? 자, 범위예요. 어디요? 조건이 적용될 범위. 판매부니까 판매부부터 요 판매부죠. C의 네 번째부터 C의 11번째 범위 중에서 절대번지 묶으세요. 네. 중에서 나는 무엇을 구할 거예요? 탭키 눌러서 밑에 내릴게요. 레인지 범위 조건입니다. 판매부를 구할 거예요. 그쵸? 판매부에 뭐 구할 거예요? 평균, 에버리지, 레인지. 자, 평균 범위죠. 어디요? 뒤에 네 번째부터 뒤에 11번째까지. 얘도 절대번지 F4로 묶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셔서 자동 채우기를 할 때 절대번지로 묶어줘야 어떻게 되죠? 네, 증가하지 않습니다. 번지가요. 자, 하시고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때요? 계산돼서 나왔어요. 만약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 끝에 있는 판매부를 한번 영업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하시면요, 130만 원이죠. 자, 여기 보세요. 판매부. 평균 올라가고 영업부 기획부에 기획부가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된가요? 어떻게 됐나요? 그쵸? 네. 빠져버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값을 바꿔주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원하는 네, 값대로 이제는 카운팅이 다시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버리지 if였어요. 그래서 에버리지 if 해놓으시면은요 어떻게 돼요? 다음번에 sum if는 아주 쉬운 종 먹기죠. 그래도 수학 삼각함수에 가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랑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에버리지 ifs예요. 오, 뒤에 s가 붙었어요. 뭘까요? 복수죠. 여러 개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즉 뭘까요? 판매부이면서 1급인 사람의 무엇을 구해요? 평균 구해요. 판매부이면서 2급인 사람의 뭘 구해요? 평균을 구해주는 거죠. 네. 그런데요. 자, 약간 틀립니다. 저기 에버리지 if에서는요 어떻게 돼 있죠? 조건이 적용될 범위가 나오고요, 조건이 나왔어요. 마지막에 평균이 적용될 범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값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버리지 if수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죠? 에버리지 if수는요 먼저요 계산을 먼저 해요. 네, 그런 다음 어떻게 되나 보세요.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자, 이 범위, 조건, 범위, 조건은 아시죠? 어디요? 카운트 ifs에서 해봤죠. 네,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범위,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범위, 첫 번째 조건. 네,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에버리지 if하고 ifs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조건하고 범위, 조건과 조건 범위를 잡을 때 조금 왔다 갔다 하세요. 예, 판매부 범위를 잡았으면은 판매부를 찍어 주셔야 되는데 판매부 범위 잡고서 1급 찍으실 때가 있어요. 가끔 헷갈리셔서. 자, 평균을 구할 범위가 먼저예요. 자, 그러면요 제가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네, 에버리지 ifs입니다. ifs예요. s예요. 자, 하셔서요 평균을 구할 범위 뭐죠? 네, 기본급에 대한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2의 네 번째부터 어디까지 들어가요? 2의 11번째까지 들어갑니다. 이 범위 중에서요 어떻게 들어오죠? 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조건 범위예요. 판매부 먼저 할까요? 1급 할까요? 거의 다 판매부를 먼저 합니다. 그쵸? 예, 행우선주의로 먼저 해요. 자, 그래서요 판매부가 들어있는 범위 C의 네 번째죠. C의 네 번째부터 어디까지요? C의 11번째까지예요. 첫 번째 조건 범위입니다. 자, 조건이 뭐라고요? 판매부요. 자, 여러분들 이해 도우려고 그냥 판매부 씁니다. 이따가는요 뭐 할 거예요? 그냥 G의 네 번째 값을 지정을 해줄 거예요. 하고요. 자, 이번에는요 어때요? 첫 번째 범위, 첫 번째 조건 끝났죠. 두 번째 범위 1급입니다. 자, 1급 범위 어디가 들어가 있죠? 뒤에 네 번째부터 뒤에 11번째입니다. 네, 뒤에 네 번째부터 뒤에 11번째입니다. 이 범위 중에서 어떤 거라고요? 네, 1급만 나는 가져갈 거예요. 그러시면은요 평균 먼저 구하고요. 첫 번째 범위, 첫 번째 범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범위, 두 번째 조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한번 볼게요. 네, 이 판매부에다가요, 나는 이따가 범위를 뭐 넣어줄 거예요? G에 네 번째를 넣어줄 거고요. 1급에다가는 무엇을 넣어주면 돼요? 여러분들은 G에 다섯 번째를 넣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으면요, 절대 번지 쓰기도 조금 애매해져요. 그쵸? 예. 이 급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도 해야 되고 1급, 2급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할 수 있으시겠죠? 이 자리요. 그쵸? 자, 저랑은요, 한번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아, 1급이니까, 죄송해요. 여기가 1급이니까 G의 다섯 번째가 아니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H의 세 번째예요. H의 세 번째. 네. 자, 이렇게 지정하시고요. 저랑은요, 기획부 한번 여기 계산해 볼게요. 기획부이면서 2급인 사람, 이 자리 계산 들어갑니다. 지금 계산한 거는요, 네, H의 네 번째 값 계산해 준 거예요. 네, I의 다섯 번째 값 계산 들어갑니다. FX 누르셔서요, average ifs입니다. 하시고요. 자, 보십시오. 어떤 건가요? 평균을 구할 범위죠. 예, average range예요. 평균 범위 들어갑니다. 자, 밑으로 내릴게요. 어때요? 크리테리아 레인지 조건 범위라고 나와요. 네, 1 나오죠. 첫 번째. 그러니까 네, C의 네 번째부터 C의 11번째 범위 중에서 조건이에요. 기획부 구한다겠죠? 그럼 기획부 G의 다섯 번째입니다. 저는요. 자, 그리고요, 이번엔요, 크리테리아 레인지 어땠죠? 2번 나오죠. 두 번째 조건 범위입니다. 어디요? 2급 구할 거예요. 그러면요, 범위를 읽어드려야겠죠. D의 네 번째부터 D의 11번째 범위 잡고요. 다음 칸 내려서요. 어떻게 해줘요? 네, 2급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장 분리예요. 콤마라는 건요, 밑에 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네, 125만 7,500원. 기획부이면서 2급인 사람. 이거 내가 계산하려면은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그런데 컴퓨터가 계산을 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게 에버리지 ifs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와 함께요, 메디안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메디안 같은 경우는요, 어떤 기능이냐면요, 네, 중앙에 오는 값이에요. 중앙에 오는 값. 오는 값인데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함수가요, 메디안이라는 함수입니다. 예,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치약도 있죠, 메디안이라고. 그런데 평균하고 다른 점은요, 평균 같은 경우는 어떻죠? 우리가요, 그 값을 어때요? 다 합쳐서 어때요? 평균을 구하는 거죠. 예, 그런데 메디안은요, 값에 합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합계를 나누지 않고요. 여러분들 어때요? 늘어놓은 숫자 중에서 가장 중앙에 오는 값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포도를 구해줄 때 써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자, 중간 값이에요. 클릭하고 눌러볼게요. 이 자리 놓으시고요. FX 누르셔서요. 자, 메디안 갑니다. 하시고 확인. 나왔죠. 자, 메디안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1부터 5까지입니다. 이 범위 중에서 중앙값 얼마? 3입니다. 숫자의 편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1, 2, 3, 4, 5 중에서 어디에 있는 값 왔어요? 중앙에 있는 값은 3이에요. 제가 숫자를요, 터무니없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고요. 여기에다가요, 15를 써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숫자가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숫자를, 자, 15 써주고요. 25 써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요, 뜬금없이 100을 써줄 거예요. 너무 숫자 편차가 크죠? 중앙에 오는 값 얼마 들어왔어요? 15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15보다 큰 수 써주면 안 되겠죠. 여기서 또 작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메디안 값은요, 예, 숫자의 편차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중앙에 오는 값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두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자, 0, 1, 2, 3, 4 해가지고서 어때요? 네, 중에서 중앙에 온 값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요,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빈칸이에요. 숫자가 없죠. 그런데 보도 듣도 못한 뭐가 나왔어요? 뜬금없는 15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자, 보세요. 위에 있는 이 두 줄 있죠. 즉 B의 네 번째부터 F의 다섯 번째까지 각각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죠? 숫자의 개수가 네, 홀수입니다. 자, 홀수는요. 가운데 오는 값을 어떻게 주죠? 예, 뽑아내는 게 예, 편리한 거죠.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얘네들은 무슨 수죠? 이 부분들은요. 보세요. 짝수입니다. 짝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14와 16을 기준으로 즉 그 사이의 숫자를 구해주는 거예요. 요 사이 14와 16 사이의 숫자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임의적으로요. 숫자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14 하시고 20이라고 쓸게요. 자, 이거보다 커지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요. 자, 70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숫자의 편차하고는 상관없이 14와 20의 가장 중앙에 오는 거 14, 그쵸? 15, 16, 17, 18, 19, 20 네, 그렇죠. 중앙에 오는 값 17을 뽑아내는 거죠. 자, 여기는 보세요. 역순으로 써져 있어도 중앙에 오는 값만 뽑아냅니다. 네, 이게 바로 메디안입니다. 이런 메디안 함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실기가 같은 데서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그런데 컴퓨터 활용 문제 이론 시험을 보실 때 정확히 알고 가지 않으면요. 이런 부분에서 틀릴 수가 있어요. 짝수가 나왔을 때. 그래서 한 번쯤은 눈으로 이렇게 한 번쯤 확인을 하고 가시면요. 공부할 때 어때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모드문 보겠습니다. 모드예요. 모드. 네. MODE 어떤 거냐면요. 최빈수라고 합니다. 최빈값 무슨 뜻일까요? 가장 많이 나온 숫자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요거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최빈수입니다. 자, 그런데 발음이 똑같이 되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요. 모두가 있어요. 요거는요 뭐냐면요. 나머지 구해주는 거. 네, 내가 사탕을 11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3개씩 나눠줄 거야. 그러면 나머지가 몇 개 남을까요? 그래서 고를 때 써주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모드문은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있는 통계 함수고요. 예, 위에 지금 구할 거 MOD 있죠. 나머지 구해주는 거. 요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요. 수학 삼각 함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수학 삼각함수 하실 때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구분을 해 놓으십시오. 이론에서는요 조금 틀리기 쉽습니다. 자, 최빈값 들어갈게요. 마우스 놓으시고요. FX 눌러볼게요. 자, MODE입니다. 자, 싱글로 들어갑니다. 멀티 말고 싱글이에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B의 네 번째부터 F의 네 번째까지 범위 잡습니다. 자, 확인. 보세요. 1, 1, 2, 2, 4. 1, 2개, 2, 2개 나와 있죠. 어떻게 나올까요? 앞에 있는 게 우선순위로 나온다. 앞에 써준 숫자가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숫자 1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5? 안 나왔죠? 왜요? 1, 2, 3, 4, 5. 반복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때요? 역으로 쓰였죠? 4 2개, 2 2개, 0 하나. 앞에 나온 거 4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거 15, 1, 15 3개 나왔어요. 공백 비어 있고요. 가장 많이 나온 숫자 15입니다. 네,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선택되어 있는지, 예, 그쵸. 많이 인기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뽑아낼 때 써주는 부분들이 최빈 값입니다. 최빈수 구해줄 때 이런 함수들은 거의 다 혼자 안 쓰여요. 어떤 함수와 섞였든지 무조건 섞였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통계 함수는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다음 함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